안녕하세요. 맥시마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맥시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프리 소프트웨어로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운을 받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하는 방법은 구글에다가 맥시마라고 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한번 구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맥시마라고 해서 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바로 맨 처음 상단에 바로 그 맥시마 컴퓨터 엘지브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링크가 걸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맥시마에 해당하는 그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상단의 메뉴를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있고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저는 먼저 가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다큐멘트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PDF 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짤막짤막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 맥시마 바이 이그젬플, 인트로덕션 투 맥시마, 그다음에 여기 그래픽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그래픽스 위드 맥시마라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다운로드를 들어가실 텐데 보통 윈도우 버전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메인 상단에 5.44.0 윈도우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64비트냐 또한 32비트 운영 체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든지 그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저는 60 윈도우 64 버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그 다운로드가 되시겠고요.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는 그것을 바로 실행을 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다운을 받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하게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윈도우에 있는 커맨드에 이게 WX 맥시마라고 한 최근에 추가한 앱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눌러서 이 작업 표지줄에서 저는 이미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되어져 있는데요. 작업 표지줄의 고정이라고 해 놓게 되게 되면 여기 하단에 보여지는 이러한 메뉴가 이제 있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짝 클릭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맥시마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맥시마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맥시마에 있는 그 창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기본적인 PPT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제 그 맥시마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해보는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윈도우 맥시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 셀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에 엔터키를 치면 우리는 보통은 엔터키는 이제 실행을 의미하지만 맥시마에서는 실행을 의미하지 않고 줄바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터키 자체는 줄바꿈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Shift 엔터를 치는 것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콜론과 달러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그 퍼센트의 차이,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함수들에 해당하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그 그다음에 콜론과 그 이퀄 기호가 함께 있는 것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제일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는 이제 대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함수의 형태가 있을 때 여기에 써 있는 이러한 함수 명령어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해볼 것은 expand, factor, RATCM이라고 하는 걸 해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박함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복소수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리얼 파트만 뽑아내는 것, 이미지너리, 허수 파트만 뽑아내는 것, 그 다음에 대수적인 방정식이 있을 때 그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이제 맥시마라고 하는 여기 커맨드 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되게 있고요. 여기 위에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파일, 편집, 뷰, 셀, 맥시마, 이퀘이션, 뭐 알지브라, 캘큘러스, 심플리파이, 리스트, 플랫, 뉴메릭,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알아보셔도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맥시마에서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숫자나 뭘 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그 바로 그 수학에서는 이퀄이라고 쓰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그 콜론을 쓰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2라는 숫자를 A라는 것에 입력해라. 즉 A를 2로 치환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엔터키를 치게 되면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백스페이스를 해서 돌아가시겠고요. 이 명령을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는 Shift 엔터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그 세미콜론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 A라고 하는 값에 바로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A라는 값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A를 치고 다시 Shift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이제는 2라는 값이 A에서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A에서 제가 이 모든 결과값이 실행이 되는 모든 결과값이 보여지기를 원치 않으면은 바로 달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달러 표시를 한 상태에서 제가 Shift 엔터 키를 치게 되면 2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그 달러 표시가 있고 없고에 해당하는 차이가 이런 차이를 준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Shift 엔터 키만 쳐도 자동적으로 세미콜론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줄을 몇 가지의 커맨드를 더 넣으려면 바로 이러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는 2라고 하는 것을 넣었고요. B는 3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고요. C는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Shift 엔터 키를 치게 되면 맨 첫 번째 있는 것은 A는 2라는 값, 두 번째 있는 요것은 줄은 B는 3이라는 값, 세 번째 있는 C는 4라는 값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2, 3, 4니까 9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Shift 엔터 키를 쳤을 때 바로 9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제 A의 제곱을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게 꺽쇠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곱하기의 표시는 바로 이러한 이게 바로 곱하기 표시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B, 나누기는 바로 이 슬래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C를 해보게 되면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값을 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이제 그 루트를 쓰게 되는데 루트를 쓸 때는 sqrt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a 하게 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 가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왼쪽 가로 하나만 했는데도 오른쪽 가로가 쌍으로 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벗어나고 싶을 때는 그냥 그, 그 화살표 있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A란 값이 2가 되니까 스퀘어 루트의 2는 바로 루트 2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쓰는 것으로 파이가 있죠. 그 3.141592 계속 나가는 그 파이는 바로 파이라고 쓰게 되게 되면 바로 그냥 어떤 변수인 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 파이라고 하는 값이 아닙니다. 파이는 반드시 앞에다가 이렇게 퍼센트 표시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퍼센트 파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아직 쓰실 일이 없을 텐데 허수 i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허수 i도 똑같이 퍼센트 %i를 통해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엑스포넨셜 함수가 쓰이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2. 그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저처럼 퍼센트 %2라고 하셔야지만 이것이 엑스포넨셜 함수에 있어서의 자연수 2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엑스포넨셜 x의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래서 자연수 2에다가 펑션 x, 이것이 바로 엑스포넨셜 x가 되겠고요. 또는 exp라고 하는 함수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exp에다가 x, Shift 엔터 치게 되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 함수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로그 x 한 것이 바로 자연 로그 및이 자연 로그인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는 표시는 바로 이 콜론 표시는 변수를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치환하는 거다라고 했지요. 자, 이제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이 f라고 하는 그 함수 값에다가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y 이것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x 플러스 y 이것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해 보았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키를 쳐주면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f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식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항별로. 그랬을 때는 바로 expand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expand에다가 무엇을 확장할 것이냐 라고 하게 되면 바로 F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 키를 쳐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을 전개한 것에서 바로 분모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식을 전개한 것에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런 대수식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의 형태를 아주 간략한 형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팩터라고 하는 명령을 주로 쓰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f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f는 바로 위에서 정의된 바로 이 f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 키를 쳐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했었던 이것에서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일한 명령인데 간략하게 줄일 때 우리가 rational, 그 다음에 simplify라고 해갖고 RATSIMP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RATSIMP 펑션 F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축약이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요 형태가 조금 더 이제 항별로서 정리가 된, 즉 y에 의해서 정리된 형태로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대수식이 있을 때 대수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갖다가 푸는데 y에 대해서 정리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있는 이 형태가 제일 잘 정리된 형태가 이것이니까요. 이것을 0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0으로 놓으니까 이게 분모에 있는 것은 곱하기 분모를 하니까 사라지니까 사라지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니까 얘는 x는 그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y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를 해서 이 간단한 이 맥시마를 이용한 대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캘큘러스에 해당하는 약간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캘큘러스 간단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f는 x제곱 sin AX와 같은 함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 적분 또는 수렴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이런 미분 방정식들을 어떻게 쉽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아까 맥시마에 해당하는 창으로 돌아왔고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f는 x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여기서 AX지만 우리가 위에서 A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CX라고 하게 되면 아이고 위에서 저희가 C도 했네요. 그러면 여기를 D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F가 정의된 여기에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것은 DIFF라는 명령을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F를 집어넣으면 F라는 변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얘를 두 번 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원래 한 번 미분한 거는 안 써도 되는 것이고 두 번 미분할 때는 x, 2를 하게 되면 이것을 두 번 미분한 값이 바로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적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적분은 integrate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되겠고요. f를 x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분은 보통 구간이 있게 되는데 그 어떤 A에서 B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0부터 예를 들어서 1까지 적분해라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바로 적분의 형태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x가 1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하는 것이 얼마냐라고 보면 sin d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f가 되는데 x가 1의 값으로 되니까 여기는 1의 제곱에다가 sin d 곱하기 1이니까 sin d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미분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위에서의 DIFF는 바로 우리가 어떤 정해진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바로 미분해서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이라든지 Y''이라고 하는 이런 식에서 부정적분이 되겠죠. 아직 계산이 안 된 적분. 이거는 Y2'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미분을 뭐냐면 계산되지 않은 값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바로 이러한 따옴표를 하나를 더 붙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더하기 y. 이때 는 0을 써도 되고요. 는 0을 쓰지 않아도 얘는 그 후변 그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Shift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기에서처럼 y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살보로 대수에 있어서는 바로 살부였는데 이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는 ODE2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를 Y에 해당하는 것을 X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쫙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Y는 이 %K2 그 다음에 여기 %K1 이런 것은 다 이무의 상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바로 이것은 엑스포넨셜의 함수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i가 있는 것은 허수 i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ERF라고 되어 있는 건 에러 펑션이 될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이 OD2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쉽게 계산을 가능하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커맨드가 대표적으로 플랫 2D, 즉 2차원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3차원에 해당하는 그림은 플랫 3D, 그 다음에 이제 콘투어 플랫이라고 해서 이제 콘투어를 그릴 수 있는 또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령어 쓸 때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함수의 형태를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겠고요. 2차원이니까 바로 한쪽에 x의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옵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3차원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콘투어 플랫도 3차원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니까 x와 y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플랫 2D, 3D 이렇게 명령을 바로 쓰는 경우하고 이 앞에 WX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차이점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릴 것은 2차원에 대해서는 바로 fx는 sin x, exponential x의 그림, 그 다음에 3차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맥시마에 해당하는 곳으로 돌아왔고요. 이때 이제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는 바로 이렇게를 해서 어떤 값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x만의 함수가 되니까 fx라고 하는 걸 쳐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론과 이퀄, 요것이 바로 이제 함수에 해당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고요. sin x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x 요 함수를 fx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f의 1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 sin 1은 sin 1이 되었고요. 엑스포넨셜의 1의 값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2 이게 바로 엑스포넨셜 1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요거를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이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sin 파이는 바로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해당하는 값은 0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sin 2파이, 2분의 파이를 갖다가 해보게 되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1이고 엑스포넨셜이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무의 우리가 콜론만 하나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던 것이 그 자체로서만 들어가서 그 함수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콜론 이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수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되면 이것에 해당하는 값을 넣은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함수의 형태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을 플랫 2D에 대해서 그리겠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fx를 그리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x의 레인지를 할 때는 바로 그 중괄호를 사용을 해갖고요. 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를 해가지고 Shift 엔터 키를 눌러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파이인 마이너스 3.1 얼마에서 바로 플러스 3.1 얼마까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y축에는 우리가 그린 함수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고 바로 파란색으로 우리가 그 함수의 형태가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탕 화면에다가 ex figure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누르면 되겠고요. 그렇게 저장을 눌렀을 때 나중에 그 그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지워 보겠고요. 아까 있는 여기에서 앞에 WX라고 하는 것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켜서 이제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셀 안에 해당하는 그림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깥의 창으로 독립된 창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그 WX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커맨드 메뉴에서 플랫이 있죠. 그래서 플랫 2D를 눌렀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in x, exponential x 이렇게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이 값을 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포맷에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WX로 커맨드를 주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 GNU로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독립된 창으로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원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겠는데요. 명령어가 좀 혼합이 되니까 제가 G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G는 X와 Y의 함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것이 sin X의 함수 곱하기 exponential Y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i라는 함수가 바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wx 플러스 3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gxy가 되겠고요. 이제 x의 범위를 정해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그 다음 y의 범위도 y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의 범위로 설정을 해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을 돌려보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WX를 지워서 GNU 플랫이라고 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으로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어느 거 하나를 찍고서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값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X, Y축이 있고요. 스케일이 나와져 있고 Z가 나와져 있는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자세하게 무슨 라벨을 단다든지 X축의 스케일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컨투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 플랫 똑같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플러스 3D에 해당하는 요것을 그대로 바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 보아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바로 이렇게 컨투어 플랫이 그려지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컨투어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값에 해당하는 Z가 해당하는 것이죠. Z가 같은 값에 해당하는 그 선들을 이어놓은 것이 바로 컨투어 선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Y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에 해당하는 함수의 값이 이렇게 컨투어 플러스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2차원에서 또한 3차원에서 이 맥시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보다도 좀 더 다르게 좀 심화된 내용으로서 한번 그 설명을 이어져 가볼까 합니다.